마지막으로 백두산 영화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말에 백두산 개봉하자마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죄송합니다. 기대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백두산 관련한 소재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방송에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아마 대한민국에서 백두산 관련된 방송 내지는 전문성은 저도 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두산 영화를 보고 사실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일단 흥행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스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럴 목적은 아니고 폄하를 하려는 이유도 아닌데 대충 영화에 대한 평들이 기생충이 올려놓은 국제적 위상을 완전히 다 까먹은 영화다라는 그런 류의 이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스토리와 시나리오 구조가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검증이나 실체적인 검증 없이 너무 무리한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김명희 청취자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좀 허술한 거죠. 배역에 있어서도 뭔가 왜 이 사람들을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쓰지? 이 사람 왜 출연했지 싶은 그런 배역 배정들도 많았고요. 뭐 대사나 유머 코드 같은 것들도 전혀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돈을 몇백억을 쏟아부었다는 블록버스터가 왜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이제 아마겟돈 영화 옛날에 브루스 윌리스 주연으로 했었던 아마겟돈 영화의 한국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뭔가 준비가 덜 된 민간인 같은 군인들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폭발을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갱도 안에서 폭발을 시켜서 재난을 막는다. 뭐 이런 플롯은 완전히 아마겟돈이랑 똑같은데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장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본 건 화산 폭발을 핵을 터뜨려서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지구과학 시간을 1시간도 안 들어본 듯한 논리가 일단 첫째로 말이 안 되고요. 이 화산이 폭발하고 진도 8의 지진을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는 화산 안에 진짜 말 그대로 천연 갱도가 천연도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어진 갱도가 유지가 되며 화산이 절절 끓고 있는데 그걸 사람이 맨몸으로 장비를 끌고 장비도 없이 보호장비도 없이 들어간다고 하는 자체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꼭 그런 화산 폭발이나 뭐가 필요하다고 치면 그냥 우방국들의 지원 받아가지고 벙커 버스터에다가 핵무기 실어가지고 쏴서 해결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어렵게 처리를 하더라고. 작가님, 근데 먼저 스포일러 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스포일러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류의 내용들이 너무 이제 스포 맞구만요. 댓글이 올라왔네요. 허무하기도 하고, 이미 한 4,500만 봤다는데 보신 분들 여기 다 보신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러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영화니까. 만화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지. 상상력은 알아서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면 영화는 1분도 맞는 데가 없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문제를 삼고 싶어하고 앞에 건 다 잊어주세요 여러분. 잊고 영화 보세요. 안 보셨던 분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채팅 좀 보세요. 가장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한반도 주변에 대한 국제적인 외교 관계와 어떤 절충의 시각들, 그러니까 외교 관계들 안에서 이러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미숙한 거는 그냥 미숙하다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외교적인 프레임 자체가 잘못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백두산이 폭발할 거에 대한 거는 이미 그 백두산 주변을 비롯한 인접국가, 북한은 뭐 가장 심한 해당국이긴 하지만 중국도 오래전부터 그 점을 인지하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중국을 심양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심양 그 경찰서에서 백두산 폭발에 대비한 매뉴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가 99년이었어요. 이미 99년도부터 중국은 백두산이 분화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거다라고 하는 처리 매뉴얼을 갖고 있더라고요, 중국 정부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매뉴얼 내용들이 있어요. 난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고, 국경 통제는 어떻게 하고, 뭐 피해에 따른 그 제재 조치,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백두산이 이렇게 폭발하지 않아요. 그와 관련된 웬만한 외교적인 내용, 외교적인, 과학적인 뭐 어떤 준비들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어차피 백두산은 100년 안에 터질 거니까. 뭐 그 정도, 강도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 없으니까. 가장 위험한 사안은 그 이러한 사태로 인해 갖고 북한이 이 지도부, 그러니까 지도부가 일거에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무정부 국가가 됐을 때 북한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요, 중국군이 무조건 진출을 합니다. 중국군이 월경을 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북한 전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치안 유지를 하게끔 어떤 외교적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둘째로, 어, 이러한 재난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군이나 미군이 이 북한에 비공개로 들어가고 작전을 수행한다. 근데 이러한 작전의 수행의 권한이 미국 측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우리 외교 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영화에서 제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현재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항을 준비 중인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와 관련해가지고, 무슨 사태나 재난이 생겼을 때 미국의 군사적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영화 꾸미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설정 플롯의 잘못이라는 거죠. 미국은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 미국 국가로서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엔군으로서 주둔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유엔군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군이 동원은 될 수 있죠. 동원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동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하참의장이나 이 국방부 장관이랑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 한반도 국토를 유린하거나 북한에 침투해가지고 핵을 탈취하는 작전을 펼치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와만큼 이 삼국의 관계가 마치 무대책인 것처럼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계략 없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제 거의 사상 최대의 폭발로 백두산 화산의 위험성을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 세계에는 이 화산이 폭발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 순위를 이렇게 따져놓으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들에 대한 랭킹들이 있습니다. 근데 백두산은 그 랭킹 안에 10위 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네. 백두산의 분화를 통해서 뭐 일어날 수 있는 뭐 화산 지진 뭐 이런 것들 자체 영향력 이런 것들이 너무 과장돼 있어요. 아마 진도 5 전후의 폭발 그리고 뭐 주변 한 이제 80km 정도의 직간접적인 피해 그리고 약 200만 명의 이재민 정도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화산 폭발 규모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화산 아까 그 영화에도 잠깐 나오는데 그 화산 폭발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그 화산 그 마그마 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에너지를 충족하는 마그마 방의 크기를 보게 되면 그 화산이 폭발할 수 있는 최대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미 끝나 있는 거죠. 가장 위험한 화산은 일본에 있는 최근에 분화했던
저희가 이제 다른 시간에서 다뤄졌던 그 화산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그 화산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쿄올림픽을 걱정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정말 그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백두산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명히 여지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들어진 그 어떤 플롯 같은 게 너무 무리한 설정, 너무 그 비과학적인 설정을 잡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 참 이게 애매하네요. 그 자꾸 이게 스포라고 말씀하시니까 영화 내용을 자꾸 이제 짚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중대한 건 그겁니다. 한반도에서 재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주변국들에 인해서 그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봉쇄 조치, 그다음에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이제 외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이러한 그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북한과 그 대한민국 이 정부 당국자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뭐 대중의 어떤 테러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서 일국의 북한의 지도부가 일거에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무정부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북한의 기존의 그 국가 조직 당 조직을 이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왜냐면 끊임없이 그 대체 그 지도자들의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정은을 비롯한 뭐 중요 당직자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1순위부터 20순위가 몰살을 하게 된다 그러면 21순위가 1순위가 되어서 정무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조직을 북한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 당 서열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기본적인 전제 없이 이 영화를 너무 픽션에 의존해서 막 만들었다. 뭐 그 안에서 그 어떤 뭐 영화 자체의 품질을 논평하기 전에 영화의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고 이런 영화가 정말 국제적인 영화제 출품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 팔리거나 다른 나라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국가의 위상을 뭘로 생각할 건가? 아니, 라는 근데 생각도 들었습니다. 픽션이라서 가정이니까 픽션까진 괜찮은데요. 하나도 이렇게 유연하게 지나가는 게 없어요. 연결고리가 논리적이거나, 아니, 픽션이라고 할지언정 설득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너무 조악하죠. 네, 그래서 어찌 됐거나 흐름이. 이 백두산의 화산 분화 위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의미에서 이 영화의 어떤 그 유일한 일종의 그 가치를 찾아본다면 모를까, 구성이나 작품성이나 뭐 그와 관련된 그 어떤 면에서도 정말 거대한 졸작이 하나 나왔다라고 하는 혹평을 맞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참담한 심정으로 네.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 패착에 또 한 몫을 한 이제 수지가 또 있습니다. 아, 왜 그래, 우리 수지 동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처음부터 사람이 끝까지 괜찮아, 수지는 이쁘잖아. 네. 걸림돌이 되죠. 이 영화가 그냥 돈을 아끼세요. 보지 마세요. 그 돈 네, 아끼세요. 저건 그 보미 작가의 개인적인 그 내피셜이었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영화의 의견이죠. 예, 내피셜. 네, 의견이 저렇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게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에 CG나 뭐 이런 거라도 좀 후련하고 시원시원하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건데요. 물론 CG에 돈을 들인 거는 맞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헐리우드나 이런 그 재난영화, 블록버스터 재난영화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화산 폭발로 세계가 멸망해서 노아의 방주를 띄우는 그 영화, 연도수로 나온 영화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영화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CD들에 비하면 CD 품질도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던 거기 때문에 눈여기로도 소재로도 스토리로도 뭐 하나 좀 건진 게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러다가 영화 관계자한테 우리 고발당하는 건 아니겠지?
웬만하면 이제 막판에서 좋은 호평을 하나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진짜 이 영화에 대해서 까라고 하면은 계속 깔 수 있을 것 네. 같아. 뭐 계속 가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 미안해지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 그 가서 정도로 처참한 영화 영화예요.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만 까긴 할 텐데요. 마지막까지 이 칭찬할 구석을 한 군데도 찾지 못할. 네. 정말 그동안 봐왔던 그 영화들 중에 좀 핵딩작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많이 빼셨습니다. 네. 지금 오전 방송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1시간 정도 지나고 1시 반 이후에 다음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미 작가도 인사하고 방송 마무리 지으시죠. 네. 보미 작가가 진실이다. 보미 작가 말만 믿을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야, 자기 혼자 칭찬 듣고 내피셜려 정리하고 있어. 네. 저의 논평이 네. 믿고 아무튼 가신다잖아요. 성탄 이후에 보내드린 산타지 않는 산타 송 작가의 선물이었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